원장님, 저는 정말 조금밖에 안 먹어요. 그런데 왜 살이 찔까요? 다이어트 진료를 하다 보면 정말 자주 듣는 질문이에요. 주변 사람들이랑 비슷하게 먹는데, 아니면 때로는 더 적게 먹는데도 혼자만 살이 찌니까 억울할 수밖에요. 이런 분들의 생활 패턴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불규칙한 식사, 자신의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들을 자주 드시고 스트레스나 과로로 인해서 생활 리듬 자체가 깨진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고 몸 안에 쌓이면서 독소가 돼서 전신으로 빠져나갑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담적병이라고 진단해왔어요.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들이 담적을 이루고 이것이 독소가 돼서 온몸의 대사 기능을 망가뜨린다는 개념입니다. 문제는 이런 분들이 단순한 다이어트나 운동으로는 쉽게 개선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아무리 적게 먹어도 근본적인 소화 기능과 독소 배출 능력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발표된 다양한 연구들은 바로 이런 현상에 대해서 과학적 설명을 제시했습니다. 오늘은 이 조금만 먹어도 살찌는 현상이 정말 담적병 때문인지 최신 의학 연구들을 통해서 그 과학적 근거를 살펴보고요. 담적병을 스스로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왜 단순한 다이어트가 아닌 근본 치료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해외 저널에 발표된 이 연구를 보시면요, 비만인 사람들의 장에서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연구진들은 조눌린이라는 단백질에 주목했습니다. 이 단백질은 장벽 세포들 사이의 연결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장벽 사이사이가 느슨해져서 구멍이 생긴 장 투과성 증가 상태가 되면 조눌린 수치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 혈중 조눌린 수치는 장벽의 손상 정도를 알려주는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정상인의 경우에는 혈액 내 조눌린 수치가 38나노그램/밀리리터 이하인데 비만인들은 62나노미터/밀리리터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혈액이 아니라 대변에서도 동일했어요. 대변에서도 조눌린 농도가 정상 기준을 넘어서 67.9나노그램/밀리리터로 측정되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요, 체중이 줄어들면서 이 수치들도 함께 개선됐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장 건강이랑 체중이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단순히 살을 빼면 해결되는 문제일까요? 장 건강이 회복되지 않으면 살도 잘 빠지지 않고요, 요요가 오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장에 구멍이 난다고 해서 왜 살이 찔까요? 또 다른 연구를 한번 봐볼게요. 이 연구의 연구진은 실제 사람의 지방세포를 실험실에서 키워가면서 관찰했어요. 장누수가 있을 때 혈액으로 들어오는 독소, 내독소라고 하거든요. 이걸 지방세포에 노출시켜봤더니 에너지를 태우는 갈색지방 관련 유전자들이 93.8%나 줄어들었습니다. 갈색지방은 칼로리를 열로 바꿔서 소모시키는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지방 연소 시스템인데요. 이 기능이 거의 멈춰버린 거예요. 세포의 에너지 공장이 미토콘드리아를 만드는 능력도 81.2%나 떨어졌어요. 쉽게 말해서 장에서 새어나온 독소가 우리 몸의 에너지 소모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같은 양을 먹어도 태울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살이 찔 수밖에 없죠. 연구에서는 정상 체중인 사람과 비만인 사람의 지방세포를 실험실에서 키워 비교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흥미로운 차이가 있었습니다. 정상 체중인 사람의 지방세포는 지방을 태우는 능력, 갈색 지방화를 활성화시키는 자극에 훨씬 잘 반응했어요. 쉽게 말해서 같은 신호를 줘도 칼로리를 더 잘 태운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장누수로 새어나오는 독소, 내독소를 뿌려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정상 체중인 사람의 지방세포도 비만인의 것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지방을 태우는 능력이 똑같이 떨어진 거예요. 이는 담적병이 단순히 뚱뚱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누구든지 장 기능이 나빠지면 살찌는 체질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위 연구들이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점은요, 살찌기 쉬운 체질이 단순한 체질 문제가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겁니다. 담적병으로 인해서 에너지 소모 시스템 자체가 망가진 상황에서는 아무리 칼로리를 줄이고 운동을 열심히 해도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워요. 마치 구멍 뚫린 냄비에 물을 붓는 격이죠. 실제로 연구에서도 식이요법과 운동만으로는 장 투과성이 충분히 개선되지 않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장 기능 자체를 회복시키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병원에 가기 전에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여기서 활용되는 게 바로 혀를 보는 설진입니다. 혀를 보면 많은 것을 알 수 있어요. 한의학에서는 예전부터 혀를 보는 설진을 통해 몸 상태를 진단해 봤습니다. 지금부터 자가진단법을 알려드릴 테니 직접 한번 해보세요. 우선 거울 앞에서 혀를 메롱 하고 내밀어 보세요. 하얀 설태가 두껍거나 누런 설태가 껴있다면 장내 염증이 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혀 가장자리에 이빨 자국이 뚜렷하게 보인다면 몸에 부종이 있고 수분 대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혀가 부어서 치아에 눌린 흔적이 남는 거거든요. 혀에 갈라진 금이 보인다면 흡수 장애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장벽이 손상돼서 제대로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또한 혀 외에도 다른 증상들, 신체적인 증상들이 여러 개 해당한다면 담적병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화불량이 자주 있고 복부 팽만감이 심하다든지, 변비와 설사가 반복된다든지,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든지, 다이어트를 해도 요요가 계속된다든지. 이러한 자가진단에서 여러 개가 해당된다면 단순히 다이어트보다는 근본적인 장 기능 회복 치료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을 보면 한의학에서 말하는 담적병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더욱 흥미로운 건 한약의 장벽 회복 효과가 실제로 확인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2년 일본에서 발표된 연구를 보겠습니다. 이 연구진들은 시령탕이라는 한약이 항생제로 손상된 장을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추적했어요. 시령탕을 투여한 결과 장 상피세포 사멸이 25배나 감소하고요. 장벽 단백질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동물 실험 결과는 한약이 실제로 장벽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 일조한다는 과학적인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결국 담적병으로 인한 장누수와 대사장애는 단순히 칼로리만 줄이거나 운동만 하는 것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워요. 손상된 장 기능 자체를 회복시키는 한의학적 치료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게 이번 연구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결국에 조금만 먹어도 살찌는 현상은 체질 탓, 본인 탓이 아니라 장 기능 이상으로 인한 대사장애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는 치료를 통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문제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위와 같은 현상을 겪고 있다면 단순 다이어트보다는 근본 치료를 고려해 보시길 바랄게요. 장 기능을 회복하면 망가진 대사 시스템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올바른 진단과 치료를 통해서 정상적인 대사 능력을 되찾으면 체중도 정상으로 가기 쉬울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